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풀이, 기출문제 플러스 예상문제. 요즘은 원래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전에 나온 게 똑같이 나오고 막 이래요. 심지어 지문 답도 똑같아. 1번에 3, 2번에 4 막. 그렇다고 답을 외우지 마시고요. 요즘 새로운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응용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 보시면 앞에 그 컨텐츠에 보면은 자, 기초회계원리, 회계원리. 그래서 단원별로 자, 이 문제지가 요거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단원별로 문제가 있고요. 단원별 문제가 있는데 그 단원별을 쭉 보면 기존의 다른 수험서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순서가. 근데 어쨌든 뭐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플러스 모의고사식 문제가 있지요. 모의고사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실전 이제 이거 문제풀이 다 끝나고 이제 시험 보기,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또는 한 열흘 전 이때쯤에 마지막 정리 시간 재면서 모의고사 40문제씩 6회분이 돼 있죠. 모의고사식 문제 6회분, 1년에 우리 시험이 6번인 게 6회분만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한 적어도 한 2회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2회독 또는 3회독. 모든 공부는 원래 왜 가끔 뭐더라 8회독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있는데, 근데 굳이 이걸 8회독까지 하라고는 못 하겠고 최소한 2번 이상은 돌려야 되겠고, 또 그중에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건 3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2, 3회독 하고 나서 이건 마지막 최종 실전을 앞두고 이제 40문제고 우리 시험 시간은 원래는 1시간이죠. 시간은 사실은 넉넉하고요. 더더군다나 회계관리 2급 40문제 중에 웬만한 건 답이 손들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강의만 잘 소화하시면 문제 읽기 무섭게 답이 손들고 있어, 진짜로. 근데 답이 손들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에 2개로 보이고 막 이게 문제인 거지. 답이 와 손들고 있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조금 공부, 이제 우리 강의만 잘 소화하시면 1시간이 아니라 40문제를 넉넉하게 한눈 감고 풀어도 30분이면 풀어요, 솔직히. 진짜 어려운 거 한두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까이 거 예의상 틀려주면 되지 뭐. 시간이 부족한 건 없는데 어쨌든 마지막 실전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문제 보셨나 몰라도 책 보시면 어우, 책이 되게 두껍죠. 어마 뭐 이렇게 두꺼워. 아이 참말로. 근데 이게요, 문제를 이제 단원이 지금 제 책 교재하면, 제 책을 기준하면 단원이 19개죠. 19개인데 단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문제 한 서너 개, 한 많아야 10개 정도만 딱 집어넣는다면 한 200문제나 300문제는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작게 넣었더니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러더라고. 문제를 작게 넣었더니 책이 얇잖아요. 책이 너무 얇어 씨바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또 많이 넣었죠. 근데 많이 넣었더니 또 많이 넣었다고 또 뭐라고 그래. 복습하기 힘들어. 문제가 너무 많아. 막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차라리 많이 넣고 욕 먹으려고요. 어차피 욕 먹는 거, 조금 넣고 욕 먹는 거보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같이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뭐 먹을 때 제 입이 싸요. 그래서 저는 비싼 레스토랑 있죠. 이런 데 가서 조금 요만큼, TV에 나오는 거 무슨 셰프 그래서 요만큼 나오는 거,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 저는 돈도 없고 양이 안 차요. 저는 그냥 배불러야 맛있는 사람이라. 일단 많아야 돼. 일단 두꺼워요. 책이 두꺼워요. 많이 넣었어요. 어차피 욕 먹을 거 많이 넣고 많이 풀어라. 그리고 합격하시라. 그래가지고 욕 먹으려고. 어차피 욕 먹는 거 뭐. 요즘 다 욕 먹잖아요. 합격해도 욕 먹더라고. 합격했는데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합격하면 본인 탓이고 불합격하면 네 탓이고 이런 거죠. 어쨌든 요즘은 이래나 저래나 욕 먹더라고. 그래서 조금 넣고 욕 먹느니 많이 넣어드리고 욕 먹으려고 많이 넣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물론 공부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기 취향이 있겠지만 이 문제풀이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좀 몇 문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거시기 할 테니까 꽤 많아요. 요것도 40문제씩 6회니까 이것만 해도 240문제입니다. 요건 더 많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 풀 때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문제 1번을, 자, 이제 지금 이게 문제 1번이야. 딱 문제 읽자마자 답이 딱 보였어. 1번 맞췄어. 그러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저보다 공부를 저는 사실은 창피하지만 공부를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숙제는 공부다 그러면 숙제도 공부라면 저 공부 좀 했죠. 숙제는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조용히 다닌 사람이라. 근데 제가 숙제 외에 다른 공부해서 숙제 다 끝났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공부, 이런 공부는 평생 2달밖에 안 해봐가지고
창피하지만 어쨌든 공부를 저는 못하지만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저기 뭐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늘대학 뭐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한테 또 이래저래 듣고 그런 건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1번 문제 딱 보자마자 풀었어. 지금 회계 완전 초보자 기준 풀었어. 맞췄어. 그럼 여기 맞췄죠. 체크합니다. 2번 맞췄어. 체크합니다. 3번 틀렸어. 4번 틀렸어. 5번 또 틀렸어. 이런 된장. 비 내리네. 6번 맞췄어. 찍지 말고 자기 실력대로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일단 진도 끝까지 쭉 가요.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요. 그래서 진도 다 끝날 때까지 일단 가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쭉쭉 가요. 그냥 쭉쭉 갑니다. 나머지는 생략. 자, 그럼 다시 돌아와.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딱 진도 끝나자마자 문제 풀었는데 처음에 풀었잖아요. 이거 또 봐요? 이건 안 봐도 맞춰요. 이제 안 봐도 돼.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합격을 다 해놓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인데 합격을 다 해놓고 문제가 너무 많이 넣었다고 막 거기다 욕을 써놨어요. 진짜 사실은 문제가 많다 보면 또 비슷한 문제가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다, 너무 뺏겼다. 그리고 요즘 문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요즘 문제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박스 처리했는데 지금은 박스 빼고 가나다 써놨어. 예전에는 1, 2, 3, 4인데 지금 1, 3, 2, 4 지문 그 순서를 바꿔놨어. 그게 신유형입니다. 이게 무슨 신유형이야. 진짜 어려운 시험 안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신유형 그러는데 우리 재경관리사나 회계관리가 신유형이다. 새로운 문제 많이 낸다 그러는데 신유형 공부를 많이 하고 나중에 다시 보세요. 솔직히 다 그놈이야. 자료를 하나 더 넣고 빼고 이 차이지. 그게 무슨 신유형입니까? 그런 말장난이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만 잘 소화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고 실무에 나가서도 욕을 적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다 시잘데없는 거야. 아무리 바뀌었다고 저는 안 바뀌었어요. 다 시험 문제 보죠. 다 매년 보고 있는데 그럼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회계 쪽에는 그래 적어도 많이 했으니까 보면은 아무리 바꿔놔도 그놈이에요. 어차피 바꿔놔도 답은 보여요. 근데 말해서 공부가 좀 아직 덜 된 분들은 자료 하나만, 지문 하나만 바뀌어도 숫자 하나만 바꿔도 난이도가 달라지지. 그건 이해를 하지만 그게 무슨 신유형입니까? 신유형은 아닙니다. 다시 와서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맞춘 건 볼 필요 없어. 자, 요걸 풀어야지 이제. 여기 비 내렸잖아요. 비 내린 걸 풀어야지. 자, 3번 이제 다시 풀었어. 그랬더니 맞췄어. 아싸, 좋아. 됐어. 맞췄어. 아싸, 됐어. 이거 또 틀렸어. 에이, 넘어가요 그냥. 쭉 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또 가. 그러다가 세 번째 왔을 때 한 번 푸른 거 이건 이미 맞춘 건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글은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럼 또 풀어봐요. 한 번 심심한데 풀어봐요.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이거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찍으면 안 돼. 그거 답 보고 하는 건 하는 게 아니야.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풀었으면 해결된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된 거 있잖아요. 요거만 풀어. 요거만 풀었는데 맞췄으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세 번째 또 틀렸어. 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무조건 질문해야지. 질문하세요. 처음부터 틀렸다고 질문? 물론 제 질문은 환영합니다만 한 번 틀렸다고 질문하고 이러면 그거는 별로 효용이 없어요. 적어도 두 번을 틀렸다 그러면 이런 때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2번 이상 내가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안 된다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 질문이라고 다 질문이 아닌 거 아시죠? 답변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들었어? 아하, 그럼 된 거지. 근데 질문을 했어? 답변을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또 소용없잖아요. 이게 답변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 자기가 기본적인 공부가 됐을 때 답변 들으면 아하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도 재밌고 또 질문하는 사람도 아하 깨닫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질문해봤자 답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질문 이해 안 되고 이건 서로 간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번 정도 해결해보다가 안 되면 질문, 한 2-3번 했는데 안 되면 질문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복습하는 거 하루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첫 번째 푸른 거는 첫 번째 맞춘 거 찍은 거 말고 맞춘 건 이해도 갈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쭉 지나가세요. 두 번째 가서도 틀렸다. 이럴 때는 이런 건 질문을 하시고 그 세 번째 가서 해결했으면 이제 완전히 내 거지. 완전히 내 거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랬는데도 안 된다.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회계관리급이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운데 사실은 그중에 가끔 이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회계관리 2급 수준에 이런 게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의상 틀려주면 돼요. 까이 거. 40문제 다 맞아야 합격이 아니잖아요. 7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물론 다 맞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합격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왕이면 최소한 실수로 한두 개 틀릴 수 있다 이래야지. 아니 예의상 두 개는 틀려줄게 이래야지. 겨우 67.5, 70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창피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합격의 기쁨은 당연하지만 어쨌든 이왕이면 거의 다 맞출 수 있게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세 번을 해도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질문하시거나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럴 때는 나중에 시험 가서는 한두 개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로 갑시다. 이제 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활용하시겠죠? 또 안 듣고 어떤 사람 지나갔을게요. 넘어가요. 자 이제 문제 갑니다. 회계의 개념 챕터 1부터 그중에 1번 아까부터 펴 있어서 이미 답은 보였겠죠? 회계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다냐? 원가계산, 재무제표 분석, 측정 및 전달, 회계감사 전부 다 회계의 개념 맞죠? 회계의 기능 다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기본적 기능이 뭐냐 이거지. 그랬을 때 답은 측정 및 전달이죠. 3번. 회계는 기본적으로 기록 계산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측정과 전달이 기본이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재무제표 분석, 원가 계산 그리고 회계감사 이런 게 이루어지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풀을 때 이걸 답을 딱 찾았다. 그럼 나중에 이해도 갈 때는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제끼면 돼요. 그런 식으로 OX만 잘 체크해 두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까지 다 맞췄어. 그럼 이해도 갈 때는 이 4페이지, 5페이지는 그냥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4번. 1, 2, 3, 4 다 안 풀어드려요. 그럼 끝도 없어. 그럼 강의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나름대로 풀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은 첫 번째 풀어서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기보다는 참으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이해도 할 때도 안 된다 그럼 질문하세요. 물론 매번 해도 가능하면 답변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처음부터 그냥 그 질문 이래버리면 결론 답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똑같거든요. 저도 강의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질문도 잘해.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질문도 잘 못해. 그런 거죠. 답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2번 정도. 만약 해설은 가급적 안 보는 게 좋아요. 혼자 실력대로 풀어야 돼. 그러다가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자 4번으로 갑니다.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러고 구분하는 거. 1. 재무제표는 기업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일한 업종의 회사라도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다. 우리 회계 원리 중에 통일성, 비교 가능성 들어보셨어요? 비교 가능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고 기업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 간.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동종기업. 즉 적어도 같은 업종이라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야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거 제각각 하면은 기업에 보고가 된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럼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나왔죠. 그 다음 회계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문제 1번에 이거 있었잖아요. 문제 1번에 그런 거고 회사의 회계정보 이용자란 현재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된다.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자 있잖아요. 또 재무회계는 주로 회사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관리회계죠. 자, 뭔 소린가 하나라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너무 쉬워 이러고 그럼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챕터 1은 넘어가고 그 다음 챕터 2로 가서 기업의 재무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7페이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이 문제풀이 강의를 120강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손해야. 여러분이 혼자 풀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1번 재무제표 구성 요소인 자산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재화와 채권 자산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 회계 생기초 거의 첫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자산과 부채를 합한 걸 자본. 이 뭔 소리래.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이죠.
자산과 부채를 합한 게 뭐냐? 그런 게 어딨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 거고 채무는 빚, 의무, 채무, 의무, 부채죠.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 사실은 그래서 회계관리 2급 하시는 분은 사실 인터넷 보면 회계관리 2급 뭐하러 하냐 그런 사람도 많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회계관리 2급 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결국은 나중에 조금만 더 멀리 보면은 더 높게 더 멀리 가실 분들이에요. 기초를 튼튼히 하시면. 사실 이런 건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안 쉬운가요? 쉬울 텐데 어쨌든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쉽지만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쉽지만 어쨌든 그런가 합격이 목표가 되면 안 돼. 합격은 당연한 거고 회계 공부를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취업이나 이직 후에 나중에 업무에 활용할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이런 건 사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분 풀어보시고 제가 또 모든 걸 다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고 이건 해야 되겠다 뭐 이건 아니고 문제 딱 봤을 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걸 놓은 거예요. 자, 7번으로 건너뜁니다.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 중 역시 틀린 겁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사실은 남아요. 남으니까 문제 읽으면서 천천히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하세요. 시험은 컴퓨터 사인펜 컴사로 OMR 카드에 하는 거예요. OMR이 아니라 OMR 카드에.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냥 검은 볼펜. 원래는 빨간 볼펜도 못 쓰게 돼 있을걸요. 규정에는. 검은 볼펜으로 쓰는 거고 문제지는 못 갖고 와요. 문제지는 못 갖고 와요. 걔네들이 문제 공개를 안 해. 그래서 문제지는 그대로 뺏겨. 이게 검은색으로 그냥 아끼지 말고 내 문제지 아닌데 뭐 아끼지 말고 체크해가지고 문제 풀고 그냥 그거 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다반 채점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이요. 가다반 없이요. 그러니까 이거 메모할 때는 그건 저 몰라요. 제가 어떤 사람은 수험표 뒤에 적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상에 적었다가 나와서 나중에 찍어오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책임 안 져요. 가다반이 뭔 문제예요. 그냥 한눈 감고도 다 풀어서 맞추면 되지. 그지요? 우리 수업 들은 사람들은 그냥 한눈 감고도 다 풀고 나오면 돼요. 예의상 덕에 좀 버리고 오면 되지. 가다반 채점 이런 거 진짜 공부 안 하는 사람 얘기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다반 필요 없어. 그냥 시험 보고 나오면 합격한 거지 뭐. 갔다 오면 합격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드셔야지. 넘어갑니다. 틀린 거래. 가.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맞는데요? 가 나오면 안 되잖아. 가는 맞고.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 차입금은 부채다. 당연하지. 참, 너무 쉬운 거죠. 근데 회계관리 1급이 2급이 원래 쉬운 거예요. 그 다음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다. 맞죠? 그럼 답은 라네. 재무상태표 대변 오른쪽에는 자산이다. 뭔 소리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이 대변이죠. 이거를 만약에 잘 푸는데 잘 안 풀리고 헷갈리고 그런다. 그럼 문제풀이 하시면 안 돼요. 이론 강의로 돌아가세요. 이론 강의 다 소화하고 오세요. 이런 것도 헷갈리면 진짜 곤란합니다. 아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문장이 그 비스무리하면서 약간 틀린 거 10번 같은 거. 다음 등식 중 맞는 것은 문제 짧고 지문도 1, 2, 3, 4 보니까 엄청 짧아. 근데 거기 좀 특이한 말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그려드린 적이 있을 건데 방금 그렸던 다시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이 대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여기서 부채와 자본을 다른 말로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자본을 자기 자본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그랬죠. 또 부채를 채권자가 이 회사 자산에 대해서 그래 회사 자산 이만큼 중에 이만큼은 부채 채권자가 가져갈 몫이다. 채권자 청구권이다. 또는 지분이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슈 없슈? 모르겠는데 그럼 이론 강의 듣고 오세요. 예. 그 다음 이건 소유주 지분, 출자자, 소유주 지분 청구권이다. 이런 거. 그걸 알면은 이제 10번이 풀리는 겁니다. 1번 맞는 걸 찾으래. 1. 자산 플러스 부채는 자본이다. 말도 안 되지. 2. 자산 플러스 소유주 지분은 채권자 지분이다. 자산 플러스 소유주 지분. 이 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 자산은 지분이다. 이게 지분이잖아요.
소유주 지분과 채권자 지분. 자산 이퀄 지분이죠. 맞는 거지. 3번이 답이고. 4번 채권자 지분. 채권자 지분하고 이 저 부채하고 같은 말이죠. 타인 자본하고. 채권자 지분이나 타인 자본이 같은 말이야. 플러스하면 자기 자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만 알면 10번 같은 거 그냥 풀리는 건데 문제는 회계 공부 제대로 이제 용어 설명 같은 거 제대로 안 듣고 흘려들은 분들은 10번 문제 이게 뭔 문제야? 막 이러면서 찍습니다. 맞추는 게 아니라 찍어. 찍어서라도 맞추면 되지만 어쨌든 이런 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용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11번 갑니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자본. 자본을 일명 순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자본. 자본 등식을 이용할 것. 근데 자본 등식을 이용하고자 하시고 떠나서 딱 보자마자 자산부채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잽싸게 T 계정 그려요. 그냥 그려서 자산은 차변, 매출채권 자산 차변, 현금 자산 차변, 매입채무 부채 대변, 차입금 부채 대변, 미지급금 부채 대변, 건물 자산 차변.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자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산 총액은 2,500원이고 부채 총액은 얼마냐? 500원이네. 그러면 2,000원이네. 2,000원. 2,000원 어디 갔어요? 1번. 그죠? 자본, 순재산.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니까 이게 T 계정 그리는 게 되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물론 500원 7 이러면 헷갈리죠. 그려요. 이게 제일 좋아요. T 계정 그려서 잽싸게 하면 됩니다. 문제지 아끼지 마요. 어차피 내가 가져오는 것도 아니야. 이제 반납하는 거니까 문제지에다 T 계정 잽싸게 그려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밑에 문제도 똑같죠? 바로 밑에 문제는 부채를 구하래. 부채. 근데 부채에 해당되는 게 뭐 있냐 찾아봐라. 근데 부채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자산은 차변해줬고 부채를 구하라니까 부채는 가로치고 자본금 대변에 쓰면 어차피 부채가 나오겠죠. T 계정 그려서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그중에 부채가 안 나오니까 부채는 괄호치면 끝나는 거야.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 13번 같은 이런 식의 설명 문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챕터 3으로 갑니다. 챕터 3 기업의 경영 성과로 갑니다. 그중에 1번 다음 자료 설명에 대한 회계상의 용어가 차례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맞는 건지 잘못된 걸 찾는 건지 잘 확인하시고 가나 두 개밖에 없네.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인 재화의 생산이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용역의 제공들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으로서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는 거, 그에 따라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이론을 한 바퀴 더 돌고 오셔야 돼.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거 딱 봤는데 딱 보자마자 문제가 답이 보여. 그럼 다행이지만 모르겠는데 그럼 체크하고 지나가요. 그냥 이때는 열받지 말고 지나가요. 만약에 10개 중에 7개를 모르겠다. 그래도 지나가요. 그냥 진도 쭉쭉 빼요. 그냥 막 빼. 그냥 일단 빼. 끝까지 가봐. 그리고 다시 와요. 근데 두 번째 왔는데 10개 중에 7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심각한 거고. 일단 처음에는 모르는 이런 게 있어요. 이론 강의 다 알아들을 것처럼 괜찮은데? 그런 귀에 들렸는데 근데 막상 문제 풀려면 안 풀리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죠. 모든 과목이 더군다나 회계는 대학교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아무리 회계관리 2급이 쉽다고나 하나 아무한테나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공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용어를 익혀야 쉬운 거지. 그냥 쉽지는 않아요. 그지요? 어쨌든 이거 딱 보자마자 수익이 보여야 돼요. 딱 보자마자 수익, 가의 수익 이거네. 하나밖에 없네. 4번. 그냥 끝난 기요. 이게 설명이 필요가 없어야 돼. 그냥 이론만 그냥 정상적으로 한두 번만 봤어도 보자마자 수익 그냥 보여야 돼. 딴 거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거 경영활동 결과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 비용이잖아요.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된 거 비용이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지 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알고 보면 정말 쉬운 건데 우리 시험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험 시간이 40문제 시험인데 40문제 가지고 1시간 보는데 50분인가? 시험 시간 헷갈리네 갑자기. 1시간일걸요? 맞아요. 1시간. 과목당 50분인가? 그것도 몰라. 그죠? 죄송해요. 어쨌든 시간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시험 보러 처음 갔을 때 물론 저는 공부 안 했죠. 왜? 다른 공부로 돼 있는데 뭐 재경관리사 공부를 뭐 하루야? 다른 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경관리사가 어떤 건가 보러 갔는데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150분이야. 50분씩이구나. 40문제 50분. 죄송해요. 50분이야. 50분인데 웬만하면 진짜 20분에 풀 수도 있어. 진짜.
진짜 이론 공부 좀 한 사람은. 그러니까 저 재경 150분이라길래 진짜 다 풀고 나니까 1시간도 안 됐어. 50분도 안 돼. 그다음 잤죠. 어떻게 해요? 잤죠. 이제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어쨌든 넘어가요. 이런 문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답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난 모르겠는데 그럼 결론은 이론 안 했다는 얘기니까 이론을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붕 넘어갔네. 또 그냥 가면 좀 서운하니까 넘어가서 맞다. 우리 시험에 제가 7번, 8번, 9번 이런 문제. 15페이지 7, 8, 9 이런 문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회계 초보자들은 이런 계산 문제를 좀 어려워하죠. 7번, 8번, 9번 그리고 이런 거 12번 다 비슷한 거예요. 숫자만 바뀐 거고. 7번 갑니다. 근데 7번 같은 문제를 거기 문제 자료에 보면 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길잖아요. 근데 이건 PPT 아시죠? 작업 해보신 분 알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글자가 요따시만하게 돼. 그럼 PPT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걸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건 안 넣었어요. 7번 갑니다. 7번 보면 은근히 이런 문제도 어려워합니다. 처음 할 때는. 기억부터 리을 계산하래. 또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기억에서 리을까지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일단 넘어가고 자 그다음 기중에 자본거래 없다고 가정해라.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 총수익, 순이익 이렇게 돼 있는데 끼리끼리 모여 다니잖아요. 그럼 끼리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초는 기초끼리 묶어가지고 기초 자산이 기억이고 부채는 300이고 자본은 600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초 자산은 900이 되는 거지. 기억이 900. 기억이 900. 그럼 2, 3, 4. 그럼 1번 탈락. 1번은 밑줄 쫙 치면 돼 그냥. 1번은 쫙 치워서 지워버려요. 그럼 2, 3, 4 중에 하나야. 그 다음 기말은 기말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묶어서 기말 자산은 1200이라고 써있고 기말 부채는 안 써있네. 그 다음 기말 자본도 안 써있네. 모르는 거지 뭐. 그리고 이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의 차이가 이게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래서 나머지가 이익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500원이야. 수익이 500원이고 비용은 안 나와 있고 리을. 그 다음에 이익이 나옵니다. 200원이래. 여기 이익이 200원이네. 그러면은 기초 자본보다 200원 늘어나면 디귿은 800이겠네. 그럼 니은은 1200에서 800 빼면 400이겠네. 니은이 400인 게 어디슈? 그럼 3번이네. 답은 3번이야. 끝. 이거 마저 하면 500, 200이니까 이거 리을은 300이지 뭐. 이건 머릿속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가 곧 단기순이익. 수익에서 비용 뺀 나머지가 단기순이익. 이거죠. 이런 게 뭔 소리인가 완전 생기초지만 우리 문제풀이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거 어려워합니다. 잘 못 푸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답은 3번이었나? 이렇게 됐죠. 거의 비슷한 게 9번입니다. 9번의 재무상태표에 하나는 단기말 하나는 전기말이잖아요. 그럼 단기말은 기말이고 전기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초잖아요. 전기말은 단기초야. 그러니까 자산의 단기말 1200은 기말이고 옆에 기억은 기초입니다. 기말기초. 부채도 기말기초. 자본도 기말기초. 그럼 자본의 기초기말의 차이가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 보니까 수익에서 비용 거시기를 뺐더니 이익이 300원이래. 그러면은 자본 디귿 구할 수 있죠. 전기보다 300원이 늘어야 돼. 그럼 디귿은 9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구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해드리면 재미없잖아요. 해보시고 넘어가서 자 12번 갑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10번 같은 것도 10번이나 11번 같은 거에 문제 박스 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이 이거죠. 뭐 2000X 1년 어쩌고저쩌고 해서 현금 얼마를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곧 기초자본이라는 뜻이에요. 기초자본.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돼 있어요. 알아서 푸시고 14번.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자료인데 기말자산과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냐. 기말거시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기초자산, 기초부채고 얘는 기말이죠. 그죠? 그럼 끼리끼리를 했잖아요. 끼리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재무상태표 자산이 50이고 부채가 20. 그럼 기초자본은 30이겠네요. 그 다음 기말은 지금 모르잖아요. 기말은 자산을 모르잖아요. 지금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기말자산 이것도 물어봤고 기말부채는 30이래. 그럼 기말자본 이것도 모르는 거지. 이거 두 개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두 개를 물어봤어요. 그랬다 치고.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이 있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단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단기순이익 20만 원이죠.
단기 순이익 20만 원. 얘기 끝났네 그럼. 자, 구할 수 있겠네. 기초 자본이 30이고 기초 자본이 30이고 단기 순이익이 20이면 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자본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기말 자본은 50이 되지. 기말 자본이 50 하나밖에 없네요. 기말 자본이 50인 게 하나밖에 없네. 답은 나왔고 그러면은 자산은 50, 30이면 80이지 뭐. 그죠? 끼리끼리 눈으로 풀지 말고 그려요.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그리세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뭐 손익계산서 그릴 필요도 없네. 너무나 간단한 문제. 근데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런 문제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강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푸는 거지. 이게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풀어드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끼리끼리 기억하세요. 자산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자, 그다음에 잠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문제 보면은 그 14번 같은 건 지금 회계관리 2급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4번 보세요. 14번 문제 보세요. 여기는 다른 자료 평상시에 없던 게 있어. 가만히 보시면 14번 자료 중에 6개 자료가 6개인데 그 중에 4번 유, 상, 증, 자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어본 건 기초부채입니다. 물어본 건 기초부채인데 자료에 기초 써 있는 건 3번에 기초자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 지금. 나머지는 없어. 그 수익 비용은 있고. 자, 이런 문제가 꼭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공식을 쓰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순이익이다. 바꿔 말하면 기초자본에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조금 더 보태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는데 만약에 기초자본이 변한다면 추가 출자를 더해주고 또 개인적인 인출이 있으면 빼줘라.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구해라.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 추가 출자를 다른 말로 하면 유상증자 그다음 인출은 유상감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추가 출자나 인출이 아니라 유상증자나 유상감자라고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본 파트를 공부해야 되지. 자, 근데 그걸 참고로 해서 요거 자본 계정. 자, 자본 계정 구조를 앞으로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이런 문제 비슷한 거 풀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자본 계정 자본이 원래가 증가가 대변이잖아요. 감소가 차변. 자본이 원래가 대변이니까 기초 자본이 대변이지. 그리고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 자본은 차변이 되는 것이고 대변이 추가 출자, 증자, 유상증자가 되는 거지요. 유상증자가 되는 것이고 차변은 유상감자. 이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증자감자. 자본 계정 구조에다 집어넣는겨.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또는 수익이 발생하면 아까 문제 앞에서 어딘가 있죠.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이 수익이라며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이 비용이라며요. 그럼 수익과 비용이 온다 그래도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요. 물어본 건 기초부채인데 기초부채는 뭔가 몰라요 일단. 근데 자 다른 자료를 보자. 자료 2번에 기말부채가 있고 자료 3번 기초구나. 자료 1번에 기말자산, 자료 2번에 기말부채죠. 자, 이 기말자본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 되는 겁니다. 기말자산이 300이고 기말부채가 160이면 기말자본은 140. 이렇게 만 단위 쓰는 걸 익혀주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유상증자가 20만 원. 대변 유상증자 20만 원. 만 단위. 그 다음 수익과 비용 그냥 때려 넣어. 수익과 비용 600, 비용은 560. 이렇게 그냥 때려 넣어요. 뭐 감자는 없으니까 빼고. 그럼 이제 기초자본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합계가 700이네. 700이고 대변합계 620이면 기초자본은 80이 되는 거죠. 이때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초자본 80, 이게 자본이 되는 거니까 기초자본 8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료 3번에 기초자산이 140이야. 기초자산이 140이면 부채가 얼마냐? 60이 되겠죠. 60만 원.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죠?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진도가 이제 자본 파트까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만 이런 문제 풀 수 있고 또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안 적고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 비용 그냥 안 쓰고 순이익을 구했다. 그럼 수익 600에서 비용 560을 빼면 이익이 4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140에서 60 빼면 80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그냥 때려 넣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회계관리 2급 수준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자본 파트까지 충분히 끝난 겁니다. 15번은 자료는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물어본 게 순이익이야. 물어본 게 순이익인데 기초재무상태표랑 기말재무상태표를 딱 재려보면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자본 쭉 있고 자본의 맨 밑에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보여. 그럼 이익잉여금의 대표적인 게 바로 당기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익잉여금 210에서 기말이 260 됐어. 50 늘었네? 그게 뭐냐 그럼? 그게 순이익이지.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자료는 엄청 많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강의 먼저 들으세요.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제 눈치챘죠 이제. 그러니까 강의 먼저 듣고 이제 안 풀어드린 문제 그걸 여러분 복습하면서 채워 나가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좀 맞춘 거 틀린 거 OX 이거 메모 잘하세요. 나중에 가서 복습하는데 너무 많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맞춘 건 복습이 필요 없어. 어차피 아는 거야. 그럼 어차피 나오면 그대로 나오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만약에 틀리는 게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많이 다루면 당연히 요령도 생기겠죠. 나중에는 문제 보면 답이 손들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그래서 여기 순손익 계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